더블딥은 이미 시작됐다. S&P 다우지수가 지금보다 더 심한 충격이 한 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더블딥이 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블딥은 이미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전 세계 또는 미국 어느 쪽이? 네, 저는 주로 미국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블딥 시작됐다. 네.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 연율 개념으로 마이너스 32% 성장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연율이라 그래도 그렇죠. 네, 숫자가 너무 크니까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는 좀 회복되는데 네. 4분기는 회복 속도가 많이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블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 더블딥은 3분기 경제 지표가 올라갔다 4분기 떨어진데 2분기 정도는 아니다. 네. 2분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 더블딥 그런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골이 조금 덜 깊군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올라간 더블립자가 예, 되겠군요. 이렇게.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징후 같은 게 항상 나타나잖아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예. 나스닥은 뭐 불안한 모습까지 좀 예. 보였는데 실물 경제나 이런 것들이 더블딥이 올 것을 미리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미국 주가 이미 그 조정 국면에 들어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경제의 더블딥 부분적인 예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네.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예요. 네. 컨퍼런스 보드 같은 데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7월, 8월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소비 심리는 6월 정점을 해가 7, 8월 달에 오히려 좀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소비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지난 거 2분기도 뭐 연율로 마이너스 32%, 소비는 마이너스 34%나 감소했거든요. 네네. 소비가 미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아마 저번에 그 미국 정부에서 미국 가구한테 $1,300 정도 줬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6, 7월 소비가 증가했는데 네. 8월 달부터는 소비 심리가 다시가 위축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아마 경제 성장률 그 영향으로 4분기에는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렇게 양적 완화하고 자산 가격 올라가니까 그때 소비 심리도 같이 이렇게 막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그 양적 완화 효과가 옛날만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산 가격이 올라도? 이번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가계 저축률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는 그 가계 저축률이 3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근 그 7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1월에서 7월까지 평균 보니까 17%거든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그냥 돈 쓰고 이 지금 은행 계좌에 요금을 예금에 $500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는 저축하고 얘기군요. 미국 사람들이. 가계 저축률이 한때 3%까지 떨어지고 최근 3년은 7%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까지 17%예요. 이걸 보니까 미국 가계들이 이번 충격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국 가계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미국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 특히 그 4분기에는 뭐 코로나도 아직 진정 안 되고 소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경제 성장률 꺾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실물 경제도 문제가 될까요? 뭐 우리 실물 경제에 좀 영향을 받기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입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에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우리는 그때도 플러스 성장했고요. 사실 올해도 우리 OECD 선진국 중에서 우리 성장률 마이너스 폭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중국이 잘 되니까 우린 중국 수출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 수출 비중이 지금 올해도 26% 안팎인데 그래도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제 대국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 안 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멀리 보면은 중국이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을 자기들이 생산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수입해 가기 때문에 사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의 83%가 중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때문에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지난 거 2분기 제가 해보니까 GDP 대비 한 99% 정도 되고요. 이제 사상 처음으로 2분기부터는 100%를 넘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문에 보면은 은행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이 가계부채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네. 우리도 소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경제 구조적인 저는 문제점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네. 수요 측면 소비가 안 돼가지고 저는 뭐 내년 내후년 이후에는 거의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현재 2% 초반대인데 1%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사이클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좀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그걸 더 관심 갖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 시대 우리 경제가 세계적으로 좀 괜찮은 편인가 보다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2분기가 가장 그 저점이었고요. 네. 사실 제가 우리나라 지금 경기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2017년 9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이 경기가 저점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31개월 역사상 가장 긴 수축 국면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5월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경제 지표들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경기 저점은 5월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장단기 금리차가 앞으로 경제 성장 예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네. 장단기 금리차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CD 91일분 이게 경제 성장을 한 3분기 선행하거든요. 이게 올 8월까지 장단기 금리차 확대됐으니까 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런데 과거처럼 뭐 V자 반등은 아니고요. 네. 뭐 서서히 올라가 최악의 상황은 지났는데 네.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문제점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올랐는데요. 네. 뭐 미국식으로 제가 우리 주가를 경제 지표에 평가해 보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만큼 주가가 오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보면은 우리 명목 GDP 성장률 6%인데 주가는 한 7% 정도 코스피는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그 명목 GDP 성장률이 잘해야 저는 3, 4%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주가 수익률도 뭐 4, 5%에 앞으로 그칠 것이다 매년. 그리고 올해 제가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보니까 한 2,28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2,400이 넘었으니까 네. 그렇죠. 물론 주가라는 게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지만은 조금 경기에 비해서 우리 주가도 좀 가대평가되는 국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더블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 미국의 더블딥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우선 그 주가가 좀 폭락하겠죠. 미국 예. 주가. 나스닥부터 시작됐다. 네. 조만간 S&P 다우 지수도 한 15% 가량은 떨어질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소비 심리 위축되고 또 그러면 미국 뭐 연준이 돈을 아마 더 많이 겁니다. 풀겠죠. 예. 그러면. 네. 예, 그리고 7월까지 미 정부도 그 돈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8, 9월 달에 서로 공화당, 민주당 의견이 달라가지고 좀 지출을 못 하고 있는데요. 네. 또 경제가 그렇게 오르면 또 돈을 아마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다시 예, 합의가 그러면서 어느 이루어지겠죠. 정도, 지금 안 되다가. 받쳐줄 거는 같은데요. 이런 거 부채가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저는 2, 3년 후에 정말 더 큰 충격이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가 다시 뭐 추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보다 더 심한 충격이 한 번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뒤에. 예. 자 그러면 개인이 대비하고 좀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블딥이나 아니면 2, 3년 뒤에 충격이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뭐 저는 지금 주식 비중을 조금 낮추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주식 투자하고 1,000만 원을 한다면 한 6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도 올 3월에서 6월까지 오르는 종목 보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뭐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번 거 조정 기간이 오면은 지난번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도 같이 떨어질 텐데 네. 예, 그런 주식 비중을 더 올려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에 더 올랐던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예. 그 주식을 중심으로 예, 그 보유한다는 주식을 거군요.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든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차분하게 시장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 견해로 이 헤지 펀드의 제왕이라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예. 이런 말 했더라고요. 현금은 쓰레기다. 예. 왜냐하면 돈을 하도 많이 푸니까 이 다른 자산 가치 다 올라가는데 현금 가치만 떨어진다. 이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또 나름대로 또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꾸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는 이런 형국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인플레만큼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뭐 그 이야기는 점적으로 동의하는데 근데 네. 지금은 좀
아니다. 지금 바로 지금. 예, 지금 뭐 한 1, 2개월 정도는 그냥 네. 현금 가지고 지켜보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3, 예, 4개월 예. 말씀하셨는데 예, 미국 대선 전까지는 대선 전까지 예,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저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워낙 낮고 네. 예, 돈을 풀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투자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투자 시기가 지금은 저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돈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럼 뭔가 자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산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네, 가지 저는 자산들이 뭐 있잖아요. 당연히 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 예,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금 사시라 했는데요. 최근에 2,06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1,95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다. 그런 저는 뭐 앞으로도 달러 가치가 한 4, 5년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전 세계가 돈을 워낙 많이 풀고 또 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인플레가 오거든요. 인플레가 오면 해지 수단으로. 그래서 인플레가 본격화 됐을 때까지는 금은 상승이다. 네. 예. 그때 금 팔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올랐던 이런 주식도 가지고 계셔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올해도 지금 금이 작년 말에 비해서 한 26% 정도 올랐는데요. 네, 많이 오른 상태로 뭐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상품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추세가 저는 앞으로도 몇 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영희 교수님 말씀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적어놔야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